온라인 콘텐츠, 네,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또는 뭐 이따 플랫폼, 네, 적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 초등 국어와 관련돼서 콘텐츠 제작, 네, 그쪽으로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교사 임종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어쩌면 또 선도학교 또 운영을 하시면서 네, 지금 대부분 오신 분들 선도학교 네,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맞으시죠? 네. 그 이제 선도학교 운영하시면서 또 컨텐츠를 또 제작하고 그런 쪽에 있을 때 국어과 쪽으로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또 제작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조금 이따에 좀 초점이 있긴 있었는데 뭐 올해도 물론 이따에 초점이 약간 있긴 하지만 또 그것도 그냥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하시고 뭐 다양한 뭐 에듀테크 도구를 가지고 제작하셔서 그렇게 뭐 의미에 맞게 선도학교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선도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기반이라든가 또는 뭐 이따 플랫폼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선도학교 밴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유튜브 영상들이 유튜브 쪽에 또그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유튜브 쪽에 영상들이 아마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뭐 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국어 교과서, 국어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조금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그 공지에 안내되었듯이 비디오는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어, 제가 요번에 그 고급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일단 준비했는 거는 요번 연수는 일단 실습 위주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참여도 하시고 또 제작도 하시면서 아, 저렇게도 좀 제작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요 도구로는 제가 이제 떤 거를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활용도가 더 높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패들렛과 그리고 멘티미터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조금 어쩌면 패들렛도 그냥 하나의 그냥 게시물 정도로 그 어떤 뭐 학생들하고 게시물을 올리셨다면 좀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좀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할까 합니다. 사실 선도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신다면 패들렛도 많이 구입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멘티미터도 좀 구입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띵커벨 쪽으로도 뭐 구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뭐, 이렇게 자주 조금은 소개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어떤 도구들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은 많이 알려진 패들렛과 멘티미터를 가지고, 구급과 수업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또는 활동 과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연수해 드릴까 합니다. 예. 또 보시면서 저런 거는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고 그거를 또 선도학교 쪽으로 적용을 하셔서 콘텐츠를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실습이라서 좀 환경을 조금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쪽 듀얼 모니터시라면 한쪽에는 제 영상을 보시고 한쪽에는 이제 실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혹시나 뭐 패드로 아마 지식센터 계정으로 다른 기기로 로그인하시면 아마 중복 로그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더 접속하셔서 한쪽에는 제 화면을 보시고 한쪽에는 이제 실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공유하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패들렛으로 한번 네,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패들렛으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우리가 국어과 쪽이라면 워낙 사실 다양하게 뭔가를 적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모든 교과의 기본적인 내용, 말하기, 뭐 듣기, 뭐 읽기, 쓰기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컨텐츠를 제작하시는데 되게 좋은 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교과에 어떤 수학이라면 조금은 제한된 어떤 플랫폼이 좀 있다면 국어교과서는 사실 이제 말하고 쓰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플랫폼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워밍업으로 해서 제가 요거를 링크 주소를 하나 드릴게요. 채팅창에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국어 가이드도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예, 자신의 감정 그리고 그 이유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할 때 초반에 뭐 워밍업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할 때 저 패들렛에서 이 그림 그리는 기능을 좀 잘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게시물을 뭐 글로 적는다 또는 뭐 이미지를 게시한다 이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그림 그리는 기능을 잘 사용합니다. 사실 이제 국어과 쪽도 그렇지만 수학과에서도 이 그림 기능을 잘 사용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 수업을 할 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이제 뭐 수학을 풀이할 때도 상당히 조금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수업할 때. 그럴 때도 그림을 많이 사용하고요. 국어과에서도 이런 적용을 할 때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하고 워밍업으로 자, 요 그림 그리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요. 네, 그림 그리는 기능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패들렛으로 제가 링크 주소는 채팅창으로 드렸습니다. 네, 거기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점 3개 버튼 보이시죠? 점 3개 버튼. 그러니까 우리가 패들렛을 너무 그 게시 글만 적는다고 너무 제한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서 점 3개 버튼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그림 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림 그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학생들하고 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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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림 네, 보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번 게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하나를 이제 게시를 했고요. 자, 밑에다가는 그렇게 기분이 드는 이유도 한번 네, 어,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신없음. 네. 사실 이렇게 해보면 사실 그림들이 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국어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감정을 때로는 뭐 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보는 것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몇 분만 더. 네, 강요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강요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덥긴 더워요, 지금. 사실 저도 땀 흘리는 거를 그려볼까 하다가, 그래서 연수 강사가 땀 흘리는 거를 그리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림은 저렇게 그렸긴 했는데, 네, 이렇게, 네. 피곤함.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패들렛을 이런 그림 그리는 기능까지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어요. 네, 재밌고, 네, 이렇게 조금은, 글로 물론 국어과에서 표현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 감정을 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또, 그리고 그 이유까지, 네, 이렇게 이제 글로 이제 나타내는 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다양하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웃으려고 노력. 네, 좋습니다. 네, 예. 아무튼 무상. 네. 피곤함, 네, 웃으려고 노죠.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그림 그리는 어떤 그림을 보는 상대방의 그림을 보는 어떤 재미도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워밍업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괜찮아요. 재밌고 또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유까지도 이제 글로 쓰는 왜냐하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원인과 결과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으로 인해서 나의 오늘 기분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시는 것도 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학생들하고도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아요. 네, 물론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대면 수업 상황이시겠지만 또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을 때 또 이제 표정을 또 뭐 물론 화상으로 보긴 하겠지만 또 학생들 기분을 또 알아보고 싶으실 때도 네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또 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고 괜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기능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또 다른 걸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또 다른 걸로도 가보겠습니다. 어, 혹시 선생님들 그 패들렛으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이게 이제 게시물 연결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근데 요 서식은 이제 캔버스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캔버스 서식. 네, 여기 이제 캔버스 서식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캔버스 서식. 네. 자, 패들렛을 이 게시물 연결하는 기능을 정말 다양하게 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 사실 확산적으로 그 뭐 구급가에 보면 쓸 내용을 정리할 때도 사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쓸 내용을 정리할 때도.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뭐 학생들하고 어떤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해볼 수도 있지만 이번 여름 뭐 학생들하고도 뭐 글감을 주제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여름 방학에 네. 네. 이렇게 네. 글감을 주고 어,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게시물을 하나를 올렸거든요. 여기 이제 캔버스 서식입니다. 캔버스 서식. 구글과에 보면 사실 마인드맵으로 뭔가 연결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마인드맵 뭐 원인과 결과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하게 네, 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만약에 뭐 일단은 제가 이제 뭐 학생들 입장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구호가의 어떤 뭐 계속적으로 글감을 찾아내거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이제 해볼게요. 네. 뭐, 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패들렛과 관련한 활동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이미지를 넣으면 되게 네, 좋습니다. 네, 또 학생들도 그 이미지를 보는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두 개의 글을 일단 게시를 했거든요. 자, 보세요. 자, 두 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제 패들렛으로 이게 마인드맵 활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그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네, 연결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만약 이제 여기서 간다면 보세요. 여기서 간다면 이제 게시물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게시물 연결. 자, 요것도 제가 이제 공유를 일단 해드릴게요. 네. 자, 요거 일단 오셔서 한번 게시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게시물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게시물 연결. 자, 요 게시물 연결이라는 기능을 딱 누르시게 되면 요렇게 나타납니다. 네, 요렇게. 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여기 라벨이라는 기능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게 그럼 혹시나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부여를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부여하실 수도 있고 만약 이제 이거를 실외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으로 구분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인드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부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겠죠. 뭐 여행을 간다면 이제 어디로 갈래? 그러면 뭐 계곡으로 가보고 싶다. 네, 뭐 아니면 제주도로 가고 싶다. 제주도. 네, 제주도 뭐 일주일 여행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가서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클릭을 하시고 게시물 연결 이렇게 있거든요. 게시물 연결. 이렇게 해서 어디로 뭐냐 이렇게 한다면 어디로 네, 이렇게.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계속 이제 연결을 해 보시다면 이게 하나의 마인드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글감을 서로 모든별로 뭔가를 모아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자, 보세요. 다시 여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게시물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영화 보기라고 이렇게 하셨죠. 네, 영화 보기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서 연결을.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끊으실 때는 요 연결을 끊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 마인드맵 형식이 정말 이제 다양하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뭐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뭐 독서라든가 이런 거를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직접 한번 해보셔야지 학생들하고 또 안내를 하실 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안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이제 국어과에서 뭔가 글감을 정리하거나 그런 활동을 할 때 이 마인드맵 형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그 다양하게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게시물을 연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잘못했죠?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이제 게시물을 연결하시면 돼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만약 뭐 집에서 뒹굴뒹굴. 네. 라고 한다면, 네,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서 또 게시물 연결. 실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이 가능한 거죠. 이런 느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글감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요. 어떤 뭐 글감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사실 국어 책에 보게 되면 국어 교과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각나는 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실 때도 이렇게 먼저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글감이라든가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사진을 또 보는 또 재미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인드맵 활동 형식으로 어떤 그 패들렛을 어떤 국어과 콘텐츠 또는 활동 과제를 이렇게 한번 제작해 보시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기능만 딱 보지 마시고 이 마인드맵 형식을 어떻게 또 국어 교과서, 국어 활동에 국어과 수업을 하실 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게 뭐 또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잠깐만 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좀 옮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떤 활동을 또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이제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게시물을 좀 지우기가 좀 그래서, 네, 게시물을 좀 지우기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고요. 네. 이런 형식으로 또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 하면, 자,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하나 또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일찍 눈을 주말 아침에 일찍 눈을 떴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주제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주제를 넣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뭐 아니면 그래서 그래서 음, 만약 이렇게 이제 적는다면 네. 네. 자, 이렇게 한다면 선생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있다면 여기서 뭔가 이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국어 교과서에도 보게 되면 이어주는 말이 있죠. 이어주는 말. 이어주는 말을 공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그 뭐 중심 문장 찾으면서 또 이어주는 중심 문장 찾고 또 뒷받침하는 문장 이렇게 이으면서 이어주는 말을 연결해서 이제 문장을 이제 연결해 간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보세요. 주말 아침 일찍 눈을 떴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게시물을 연결하는데 이 게시물을 연결하실 때 여기다가 이어주는 말을 이렇게 공부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벨에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말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둠별로 활동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모둠별로 하나씩 활동을 줘서 여러분들 4명의 모둠이 있죠? 4명의 모둠이 있는데 4명의 모둠이 요 이어주는 말에 연결을 해서 제일 많이 우리 모둠별로 제일 많이 문장을 연결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가지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독서를 했다. 그래서 뭐 그런데 뭐 배가 고팠다. 그럼 배가 고팠다만 쓰고 배가 고팠다. 이렇게 하고 네. 네, 일단 배고파. 네, 네, 뭐 이렇게 한다면 네. 이렇게 한다면 또 이어줄 말을 이제 넣게 된다면 요사에서는 이제 그런 데가 되겠죠. 그런데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주말 아침에 눈을 떴다. 그래서 독서를 했다. 네, 그런데 배가 고팠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게시물 연결에 이런 라벨의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어주는 말로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이어주는 말 세수를 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어주는 말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네 친구를 만났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네. 자, 주제를 이제 이렇게 두고 이어주는 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거는 네, 조금 이렇게 좀 모으겠습니다. 네. 커피 한 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라벨의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이렇게 요 라벨의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용하시면 또 그, 꽤 효과적으로 고효과 활동을 하실 때 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뭐 국어책에 보게 되면 원인과 결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할 때도 원인과 결과를 하실 때도 뭐, 뭐 비가 왔다. 근데 우산이 없었다. 네, 그래서 옷을 흠뻑 젖었다. 하지만 재밌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실 때도 그 원인과 결과 네, 이런 느낌으로 또 이어가실 때도 이런 그 라벨에 여기 네, 그 게시물 연결하는 기능에 라벨을 또 이용하셔가지고 또 전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컨텐츠 활동, 학생들의 활동 과제를 또 이어가실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하시는 해보시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자, 뭐 주말 아침에 눈을 떴다. 네, 네. 그리고 세수를 했다. 좋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하실 때 여기서 항상 시작해야 돼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심어가 되지 않습니까? 중심 문장이 된다면 주제 중심 문장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가시면 돼요. 요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연결하시게 되면 네,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 제가 잠깐 한번 좀 도와드릴게요. 요 연결을 끊기를 딱 누르시고 요 연결 끊기가 있거든요. 요 X 누르시고 여기서 게시물 연결.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를 그리고라고 적고 여기를 연결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느낌으로 네,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둠별로 주고 모둠별로 이제 패들렛 뭐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들 이어주는 말을 통해서 계속 글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제 활동 과제를 주면서 학생들은 또 생각하고 또 이어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또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청소를 했다. 예, 좋습니다. 예, 좋네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이어주는 말을 여기 클릭하셔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네, 좋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학생들은 그 이어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더 배우게 되겠죠. 이런 활동은 원인과 결과 활동으로 또 하셔도 되고요. 네, 다양하게 이제 전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인드맵 활동하는 거를 좀 이제 잘 익히시면 그 국어과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네, 국어과에서 네, 많은 컨텐츠 활동들을 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시나요? 예. 자, 뭐, 만약에 뭐 혹시나 이제 사회과와 뭐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데 또는 연계를 해서 뭐 국어 활동과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어과에도 보면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게 있는데 코피가 났다.
네, 네. 그런데 코피가 났다.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사회과와 연계해서 좀 이제 뭐 간다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보시게 되면 음, 뭐 고려 귀족의 고려 귀족의 저는 왕권의 약화. 네. 이게 이제 뭐 사회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원인과 결과를 또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가실 때도 이렇게 조선의 건국, 네, 건국, 네, 원인과 결과, 네, 이거 사실 이런 내용들도 다 원인과 결과가 하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를 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우산을 안 가져와서 네, 비를 많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건에 가게 되면 이제 위화도 뭐 해군이 이제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또 이게 이제 무엇가의 이제 원인이라면 이제 그 결과가 되면서 아이고, 이제 거기 이제 중심되는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라벨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도 네,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미지를 잘 찾으시네요. 이렇게. 패들렛이 어쩌면,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하고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편리하게 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보드보다도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것과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요거는 캔버스 서식에서 게시물 연결 기능을 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은 요런 활동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마 3학년, 4학년 쪽에 보게 되면 그 중심 문장과 관련된 그 단어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중심 문장 찾기. 그래서 사실 중심 문장 찾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떤 뭐 학년별 수업에서 거의 중심 문장 찾는 거는 물론 뭐 그게 이제 단계에 따라서 네, 또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컨텐츠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네, 구성을 해서 한번 활동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어떤 활동으로 했느냐면, 자, 일단은 이렇게 글들을 제가 이제 네, 네, 이렇게 이제 글들을 한쪽으로 일단 다 모았어요. 글들을 이제 한쪽으로 다 모으고, 뭐, 문단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학습을 했겠죠. 그냥 사전에 학습을 하고, 네, 사전에 학습을 하고, 여기 이제 뭐, 국어 교과서에 있는 글들을 이제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복제를 해서, 이제 각 모든별로 일단은 복제를 다 했어요. 각 모든별로 복제를 다 한 다음에, 어,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문장을 다 이제 나열을 했거든요. 요거를 일단 먼저 문단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일단 제시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실시간적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쭉 글을 읽어보면서, 어, 그 모든별로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1문단이 딱 떨어지는 내용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것까지 이제 학생들이 해보는 겁니다. 지금 물론 3문단, 4문단은 일단 이미 뭐 저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다 일단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글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학생들이 문단별로 나눠 보는 겁니다. 문단별로. 네. 먼저 문단별로 나눠보고요. 그러면 어떤 문단은 뭐 또 이렇게 1문단과 2문단을 이제 포함해서 같이 한 문단으로 만든 모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모듬의 학생들은 또 1문단, 2문단을 이런 식으로 또 나누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서로 모듬별로 패들렛 판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모듬별로 패들렛 판을 공유를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네, 비교를 해서 저 모둠은 이렇게 도 나눴네. 우리 모둠은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문장의 어떤 내용과 형태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게 더 맞구나라고 또 이제 문단을 나누는 것도 이제 이 사항에서 이렇게 이제
되겠죠. 네. 이렇게 옮기는 것까지 이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럼 학생들이 이제 모든별로 나눴죠?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모든별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 그러니까 반전체가 하나를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별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가 맞는 건 그때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서로 소통을 하겠죠.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는 나누겠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단을 나눈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심 문장 찾는 게 있어요. 네, 이 문단 안에서 중심되는 문장을 찾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요 기능을 이용해서 기능을 하나하나 저도 이제 사전에 세팅을 다 해놓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 기능을 하나씩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네,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중심 문장을 찾으라고 학생들한테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서 자, 요것도 일단은 여기 채팅창에 일단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서 여기 보면 반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반응의 기능 중에서 여기 좋아요의 기능을 일단 활성화해 줍니다. 일단 원래는 이제 없음이거든요. 이렇게 없음인데 요거를 좋아요 기능을 딱 활성화를 해요. 좋아요 기능을 활성화한다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중심 이 문단별로 여러분이 나눴는데 이 문단 안에서 제일 중심되는 문장 이 문장이 다른 거를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문장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사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반응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학생들이 찾겠죠. 중심 되는 문장이 뭔지에 대해서. 네. 그럼 뭐 이렇게 클릭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4명이 모듬이 이거가 중심 문장인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된 거를 나눴으면 반전체로 한번 단위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활동 상황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전체로 하셔도 되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중심 문장에 클릭을 하는 겁니다. 저기. 네. 클릭해 보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껏. 네. 어차피 익명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그냥 클릭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네, 중심 문장.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 문장은 이거구나라고 해서 찾을 수 있는 활동이 또 활동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거를 했고 어떤 친구는 이걸 했고 네, 이렇게도 하고 네, 여기서 더 하나를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더 나아간다면 여기 이제 그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댓글 기능을 이제 활성화를 해줍니다. 자, 댓글 기능을 활성화해줘가지고 자, 왜 이거를 중심 문장으로 선택했는지 이유를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건지 여기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물론 뭐 다양하게 또 될 수 있고 또 비슷한 답변이 거의 많이 일어나긴 하겠죠. 비슷한 답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 어, 다른 문장은 어, 왜냐 화면이 있는 문장은 뒷받침입니다. 이기 이기 때문에 이 뭐 이렇게 적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적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문장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렇게도 뭐 학생들이 이제 그 중심 그 어떤 이유를 이렇게 댓글 형식으로 달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일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 것 같은 이유를 학생들이 비싸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까지도 이렇게 적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또 한번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그거 이유를 또 보면서 그래서 저게 이제 중심 문장이 될 수 있구나라고 또 하나의 또 활동 과제라든가 또 서로 협의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네, 해보셔도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도 뭐 중심 문장이 있다면 네, 중심 문장을 이렇게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댓글도 달아보고 네, 그런 식으로 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요런 이게 이제 쉘프 형식이지 않습니까? 쉘프 형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어찌 보면 이 게시물 연결 기능을 이용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둠별로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네, 아깝긴 하지만 일단 다른 걸로 한번 가볼까요? 또 지우기가 좀 그래서 네. 자, 요것도 중심 문장을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보세요. 요거를 이제 게시물 연결 기능으로 이용해서 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해요. 다양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다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도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학생들 보고 각각의 문장을 하나씩 학생별로 한 문장씩 적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 1모듬은 1문단을 하고 여기 2모듬은 2문단을 내서 중심 문장을 찾는데 그거 중심 문장을 향하도록 게시물을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이어주는 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활용하면 좋고요. 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서식은 게시물 연결을 하실 때 서식은 항상 캔버스로 하셔야 됩니다. 캔버스로 하시고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자라고 하셔도 되고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자 해서 문단을 이렇게 이제 섞어 놓는 거죠. 입으로 섞어 놓고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나열해보고 그런 다음에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네. 얘가 중심 문장. 이렇게 해서 연결. 네.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게 중심 문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겠지만 네. 어, 네,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놓고 얘도 또 이렇게 중심 문장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해서 중심 문장을 찾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또 괜찮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다양하게 이 패드렛을 활용하셔서 다양하게 전개를 하실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전체로 갈지 모둠으로 갈지, 네. 이제 문장을 또 학생들 하나씩 적어보고 또 중심 문장이 되는 거를 이렇게 또 연결도 해보고 다양하게 펼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댓글이라든가 네, 반응 기능도 이용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아마 맨 마지막 활동으로서 이 중심 문장을 연결해서 글을 요약하는 글을 작성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중심 문장을 다 연결해서 글 간추리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생이 간추리기 글을 적었어요. 글을 적었다면 이게 글 간추린 그 내용을 먼저 적은 학생들의 내용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좀 따라할 수 있겠죠. 네, 그냥 그거에 좀 사고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뭐 때로는 뭐 복사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거를 보면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만 좀 바꿔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물론 이거는 거의 뭐 비싸게 갈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럴 때 먼저 적은 학생들의 글이 이제 보이게 되면 학생들이 좀 사고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딱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쓰느냐면요. 요렇게 이제 활동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설정인 기능에 가시게 되면 여기 승인 필요라는 기능이 있어요. 승인 필요. 요 승인 필요 기능을 딱 거시게 되면 자,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제가 채팅창에 그냥 글 아무거나 그냥 짧게라도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아무 글이나 괜찮아요. 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네 그냥 아무거나도 네 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요 밑에다가 네, 네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네 누르시고 글을 한번 네
적어보세요. 아무 글이라도. 네. 제가 한번 잠깐만 하고, 네. 이렇게 쓰게 되면 보세요. 예, 제가 그냥 일단 적었습니다. 네. 제가 적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글을 적었거든요. 보면 승인 기능을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냥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글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글은 안 보이고 제가 일단 글 적은 것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승인을 딱 걸어주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아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안 보이죠? 네. 제가 이 적은 글이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지금 물론 제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은 여기서는 보이지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이지만 어떤 학생의 입장에서 게시글이 보이는 부분에서는 제가 적은 이 글이 안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를 걸어서 지금 많이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죠. 네. 요렇게 보게 되면 보세요. 저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F5번 버튼을 눌러도 F5번 버튼을 눌러도 여기 보면 제가 쓴 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서 조금 이제 사고가 제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게 거의 정답인데. 그러면 학생들 그냥 막 적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거를 이렇게 서로 보지 못하도록 일단 한 다음에 학생들 이제 글이 다 완성이 되면 이렇게 적은 친구도 있었어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승인 기능을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아마 하나씩 글이 보일 거예요. 혹시나 바로 안 보이시면 아마 F5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는 이제 글이 그 부분에 하나씩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F5번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F5번 버튼 승인 기능을 이제 눌렀죠. 제가 선생님이 이제 승인 기능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패들렛을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또 네, 전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그러니까 뭐 사전에 세팅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하나하나 단계가 가면서 기능을 하나씩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고급화 수업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게시글을 다 오픈할 필요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제한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다 완성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학생들도 있었어. 여기서 뭐 어떤 것이 부족할까? 이렇게 하면 글을 그냥 공개를 하면서 하나씩 또 설명하시면서 피드백 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또 전개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용했던 기능이 어떤 거냐면 자, 이제 댓글 기능 이용했고요. 반응 기능. 이 반응 기능 중에서 이 별점이라는 기능도 되게 괜찮아요. 만약에 지금은 여기 이제 하트 모양으로 지금 돼 있죠? 하트 모양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물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전 거가 좀 지워지긴 합니다. 지워지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누가 잘 적었는지 글을 잘 적었는지 우리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여기 반응 기능을 여기 별점 기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별점 기능으로 바꾸게 되면 물론 이거 하트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게 글이 좀 잘 적었다 그러면 이거를 나는 근데 4점으로 평가하겠어. 이렇게 4점으로 평가하게 되면 약간 물론 뭐 이게 뭐 그래도 우리가 동료 평가, 상호 평가라는 것도 일단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남의 거를 뭐 평가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학생이 글을 잘 적었다. 뭐 어떤 이유까지 더 들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가셔서 여기 평가 항목에 여기 가셔서 다른 점수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제가 그냥 2점을 일단 줘볼게요. 2점을 주고 여기 선생님 가셔서 다른 점수를 한번 부여를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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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약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보시면 제가 이제 혹시나 5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평균이 됩니다. 네, 평균이 돼요. 그래서 모든 별로 만약 했다면 모든 배에서 누가 제일 잘 적었는지 물론 뭐 좋아요 버튼을 하셔도 되죠. 좋아요 버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듬에서 그럼 누구가 제일 잘 적었는지 한 사람을 정해서 우리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평가를 좀 해가지고 별점 기능 이렇게 이제 이용해서 네, 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혹시나 1점을 주게 되면 이게 평균이 돼요. 이렇게. 평균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평가 활동을 또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맨 마지막에 점검 활동에 보게 되면 뭐 우리 뭐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뭐 동그라미 3개 물론 그런 것들이 뭐 교과서에서 하셔도 되지만
또 이렇게 뭐 혹시나 교과서를 이용하지 않고 뭔가 또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서 네, 자기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쩌면 상호 평가가 되는 거고요. 동료 평가, 상호 평가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자기 평가 활동으로 해서 요 위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뭐 가기 활동, 점검 활동, 가기 활동, 뭐 점검 활동 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적으라고 하고 여기서 각자의 어떤 자기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기 평가를. 네. 나는 이제 뭐 나는 잘했으니까 5점. 요거는 좀 못했네. 뭐 나는 3점. 요거는 뭐 요것도 한 뭐 4점 정도 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뭐 자기 평가를 또 한번 해보셔도 네 괜찮겠죠. 그런 느낌으로. 네. 물론 뭐 이런 거를 뭐 굳이 여기서 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냥 하나의 패드 판에서 뭐 동적 평가도 하고 자기 평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장을 정리하는 것들도 서로 협력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것도 이제 대면 수업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네 교과서 선도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일반적으로 대면 수업에서도 대면 수업에서 그냥 오프라인 어떤 뭐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조금 이제 온라인으로 좀 시켜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쩌면 나중에 또 온라인 수업이 또 나중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활동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좀 전개를 해보자 해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또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만 일단 보여드리고 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활동 중에서 지금은 제가 이제 기능적으로 좀 이용했죠. 기능적으로 이용했는데 이 배경을 바꾸면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배경을 활용하면서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제가 3학년 쪽에 아마 있는 거지 싶은데 제가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서 자, 얘기를 하면서 어, 이 친구 축하하는 마음이 아마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뭐 딱 보면 아시긴 아는데, 뭐 미안한 마음이 드는 상황은 어느 상황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이게 멘트미터로 나중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사실 이제 단순한 활동이지만 그냥 조금은 이제 다 공유를 하는 거죠. 뭐 정말 단순하고 이거 금방 다 맞출 수 있는 거지만 그냥 하나의 어려운 걸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쉬운 예를 하나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상황은 어느 상황인지 우리 한번 골라볼까라고 하면 사실 이런 상황은 선생님들께서 뭐 띵커벨이라든가 이런 퀴즈 상으로 전개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쩌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 도구를 막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수업 하나에 여러 도구를 막 이용하게 되면 좀 학생들도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학년이나 중학년 학생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조금 하나를 딱 정했으면 좀 그 안에서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마인드맵도 어쩌면 마인드맵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되지만 패들렛에 익숙한 학생들한테 그냥 패들렛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사항들도 그냥 제시를 합니다. 이 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상황은 어느 상황일까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일단 넣어드릴게요. 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가게 있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네. 모든 별로 약간 뭐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나게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네. 각자가 이제 적는 거죠. 자기 거를. 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나는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사항을 한번 이동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동해 보자라고 해서 이름만 적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상황은 어느 상황인지 여러분도 한번 이어가 보세요. 자, 그럼 학생 하나, 둘, 셋 하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요거를 이제 선택했다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느낌으로 가면서 여기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그 말을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까지 가요. 네, 그러면 미안해. 내가 뭐 모르고 그랬어. 어, 내가 그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이 상황에서 이 학생이 하고 할 수 있는 말까지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도 하면 일단 먼저 마음을 알아보고 그 마음을 먼저 아마 국어교과서에 비슷하게 활동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알아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자기가 이름을 적고, 물론 뭐 사실 여기서 저작자 표시를 하게 되면 혹시나 학생들이 계정이 있다면 저작자 표시만 해도 뭐 되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저학년 학생이라면 그런 뭐 계정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름을 꼭 적고 네, 중학년 학생들이라면 이름을 적고 이렇게 해서 그 하고 싶은 말까지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하고 싶은 말까지도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다 적어 보세요.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고 또 이 그림 가지고 또 다른 또 한번 또 펼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요 말을 한번 다 지우고 이제 요 말을 한번 다 지우고 이제는 축하하는 사항은 어느 사항일까? 축하하는 마음이 드는 사항은 어딘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축하하는 마음이 드는 사항은 어디든지 가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가겠죠, 학생들이. 그러면 할머니 생일날이네. 할머니 생일날이네. 할머니한테 어떤 축하의 말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약간 높임말도 써야 되고, 그죠? 높임말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 활동 자체가 또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수업 상황에서 다양하게 하면서 사실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을 다 발표시키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모든 학생들을 다 발표시키기 힘든데 모든 별로 하나씩 주시거나 모든 별로 판을 하나씩 주시거나 아니면 뭐 전체 뭐 소규모 좀 학급 학생들이 작다면 그냥 한 판만 주고 학생들이 그냥 여기 안에서 뭐 사실 요 정도라면 거의 한 뭐 15명에서 20명 정도는 한 판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또 여기서 그러면 할머니한테 축하하는 말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학생들끼리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이럴 때도 아까처럼 보셨듯이 한 사람이 적고 나면 그 비슷하게 또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이제 승인 기능을 좀 걸어주는 겁니다. 승인 기능을 걸어가지고, 네, 걸어가지고 그렇게 또 전개하실 수 있어요. 승인 기능을 적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또 전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네 하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패들렛을 너무 이제 보통 쉘프 형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게 상단에 이제 주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글을 게시하는 거 형태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제 알려드렸듯이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해 보시는 것도 학생들 어떤 재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또 국어과에서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동을 했죠. 네, 이동을 하시는 형태로 또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어떻게 이걸 또 다르게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글을 하나 적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러면 위로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위로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적고요. 네, 위로하는 마음을 적고, 네. 자, 여기는 축하하는 마음. 네. 네. 일단 위로는 네, 얘가 위로겠죠. 네, 축하하는 마음이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는 미안한 마음. 네. 여기는 고마운 마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색깔을 조금, 너무 어두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 그냥 학생들의 위치는 그냥 여기에 딱 잡아요. 학생들의 위치는 그냥 이 위에 잡습니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네, 뭐, 일단 요런 느낌을 일단 잡은 다음에, 락이 똑같이 일단 해볼까요? 네. 잡은 다음에 여기서 연결을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국어 교과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이렇게 선입기 있지 않습니까? 선입기. 선입기. 물론 뭐 거기서 해도 됩니다. 뭐 거기서 충분하죠. 근데 그런 활동들을 여기서 학생들하고 그냥 같이 협업하면서 공유하면서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지금의 이거는 자 그러면 축하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지금 이런 상황에 맞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게시물을 연결을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아예 글을 안 적어도 되거든요. 아니, 어쩌면. 자, 보세요. 요거를 아예 적지 말고 그냥, 그냥 마음이라고 이렇게 둬도 된다. 마음, 뭐 상황 1, 상황 1, 이렇게 주고, 네, 상황 1, 아니면 상황 2,
이렇게 주고 이거를 상황 3 주고 이거를 상황 4 주고 한 다음에 자, 요거를 그러면 이쪽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지 여러분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게시물 연결로 가는 거예요. 연결로 가면서 여기다가 축하하는 마음이라고 씁니다. 축하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도 이제 전개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기 쭉 나열이 되고, 네, 이런 느낌으로도 또 전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두 개의 글을 주고 두 개를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뭐 낙일동은 요거를 게시물을 연결할 때 여기 가는데 뭐 기쁜 마음 아니면 빨리 생일 케이크를 네, 먹고 싶은 마음.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생일 케이크를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이다. 네, 이렇게 이제 친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또 네, 전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다양하게 네, 전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채팅창에 네, 배경을 넣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배경들은 사실 이제 혹시나 국어 교과서에 있는 배경이 필요하시면 그 교과서 이제 받으시다 보면 이제 그 USB 있지 않습니까? USB 안에 들어가 보면 PDF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PDF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이제 캡처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그래도 이번 연수가 좀 제작을 위한 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안내 드리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과정을 네,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요거를 일단 요거를 만드실 때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열어두시면 제일 좋아요. 파워포인트를 열어두시고 네, 파워포인트를 열어두시고 네, 그냥 지금 드렸던 배경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자, 제가 이제 일단 PDF는 다 어디 구하실 수 있거든요. 교과서 PDF는. 그 USB 안에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 받으실 때 들어가 있는 USB 보시면 다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리고 하나 또 알아두시면 좋은 사이트가 뭐냐면, 지금 에듀넷에 가시면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에 가셔도 다 있거든요. 디지털 교과서에 가셔도 되긴 한데 디지털 교과서에 가시면 약간 해상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접근성은 훨씬 좋아요. 네, 모든 교과서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훨씬 좋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많이 활용하고요. webdt.ednet.net이죠. 네, 여기 가셔서 네. 아마 에듀넷 계정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만 하시게 되면 네. 교과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사전에 또 다 지금 검정 교과서들도 다 현재 선생님들 학교에 맞게끔 다 교과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webdt.edunet.net 저희가 채팅창에 넣어 드렸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교과서들이 다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로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PDF 자료로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여기 PDF 자료는 약간 화질이 살짝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지긴 한데, 저도 일단 여기서 먼저 활용을 해요. 여기서 먼저 활용을 하고, 해상도가 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USB를 좀 이용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뭐 국어 교과서들 3학년 1학기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잠시만요, 몇 점이지? 자, 요거죠. 네, 지금 딱 요거였는데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캡처를 해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확대를 하실 때는 더 고화질로 하실 때는 그 USB 이용하시면 PDF 자료 이용하시면 좋고요. 여기서도 뭐 하실 수 있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누르게 되면 이 확대 버튼이 있어요. 확대 버튼. 확대하셔가지고 캡처를 하시는데 캡처를 하실 때 선생님 다른 도구 이용하지 마시고 요거를 좀 캡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 윈도우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S 키를 누르면 바로 캡처가 됩니다. 이게 정말 좀 편한 키예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따로 뭐 캡처 도구 막 이렇게 프로그램 열어서 하지 마시고 윈도우 키 누르고 윈도우 키 아래쪽에 보면 이게 사각형으로 4개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윈도우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S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캡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볼게요. 윈도우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S 키를 누르게 되면
캡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캡처를 해요. 캡처를 하고, 자, 여기 가서 그냥 컨트롤 V 하시고, 이렇게 컨트롤 V 하죠. 컨트롤 V 하고, 또 다시 디지털 가서 자, 캡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키, 시프트 키, S 키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캡처를 해요. 캡처를 해서 네, 그대로 이렇게 컨트롤 V 하고, 잠깐만요. 네. 다시 이렇게 윈도우 키, 시프트 키, S 키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됐고,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V 네,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크기를 약간 키우셔도 되고, 크기 약간 키우시고, 네.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그룹 지어서 네, 저장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룹 안 지우시고 그냥 요 슬라이드 자체로 저장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요 이미지만 저장해 보면 나중에 너무 꽉 차버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파워포인트 열어두시고 요거를 그대로 저장합니다. 저 보세요. 자, 그냥 이렇게 넣었죠.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이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뭐 경로 하나 잡으시고 네, 저는 다운로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PNG로 저장하시면 돼요. 네, 요즘은 JPG보다는 뭐 PNG가 대세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PNG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PNG, 네, PNG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PNG로 딱 저장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다가 딱 저장하게 되면, 뭐 모든 슬라이드로 하셔야 되고 현재 슬라이드 지금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현재 슬라이드만 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로 하시고 하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저장하시면 되거든요. 배경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저장된 게 이제 요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 크기로 하셔야 돼요. 요 크기로 하셔야지만이 이제 좀 알맞게 알맞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딱 열어서 활용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열으셔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배경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스들을 막 너무 찾아다니면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교과서 자료를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네, 이 상황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배경을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톱니바퀴 모양을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배경을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나만의 화면 배경 추가 네, 나만의 화면 배경 추가 누르시고 자, 여기서 업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업로드 누르시는데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 6개월 사이에 이런 기능도 들어왔어요. 보통 패들렛 위에 보면 상단에 이렇게 그 글자 주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좀 가려졌거든요. 옛날에는 색깔이 딱 들어가서 그 부분을 그냥 활짝 열게 하는 기능이 이 기능입니다. 요거. 네, 요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는. 네, 요 기능 활용하셔서 여기 업로드 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톱니바퀴 누르시고 배경 그리고 나만의 배경화면 추가 네, 누르시고 여기 보면 업로드 하실 때 요거는 흐릿하게는 안 하셔야 되고 채우기 하시고 요거 네, 풀페이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업로드 하셔가지고 네, 파일 찾으셔서 네,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뭐 채팅창에다 하나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되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리고 그리고 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요. 요 사항은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항은 요게 잠시만요. 자, 요거는 어떤 사항이냐면 요건 사실은 지금 대면 수업을 하시면 뭐 사실 크게는 뭐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뭐 2학기 때 또 코로나가 또 뭔가 그러면 안 되지만 또 활성화돼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뭐 국어과도 그렇고 다른 교과도 그렇고 뭔가 놀이를 해야 돼요. 말판 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끼리 말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들끼리 자기 어떤 이게 오프라인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걸 이렇게 했어요. 패들렛을 이용했었거든요. 패들렛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이제 모든별로 한 판씩 주는 겁니다. 네, 아니면 뭐 같이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구급과에 또 뭐 재밌는 말놀이 이런 것도 만드셔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꾸미셔서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그 주사위 돌려서 이제 말판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들렛으로 거의 모든 활동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배경을 바꾸는 기능은 우리가 보통 배경이라 하면 뭐 예쁘게 또는 또는 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도 생각하실 수 있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배경을 하나 바꿈으로써 또 다양한 활동들이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주사위는 어떻게 하냐? 주사위는 어떻게 하냐? 주사위는 이제 온라인 주사위가 있죠. 그거를 하실 때는 이제 뭐 그거까지 여기 이제 칸들을 선생님께서 요거 칸들을 그냥 파워포인트로 해서 또는 한글을 이용해서 그냥 이거 또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어떤 학생들의 활동 과제, 게임 그 놀이 과제로 또 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바꿔서 네, 지금은 뭐 이런 말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한글로 만드시거나 하셔서 이렇게 배경을 적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론 이거는 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정말 그 말판 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줌 소회시 네, 이용하셔서 소회시 학생들보다 소회시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패들렛 판 한 판에서 학생들끼리 모든별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주사위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주사위는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면 주사위가 나오는데 여기 하실 때는 꼭 m네이버로 들어가셔야 돼요. m네이버. m네이버.com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이제 모바일용이거든요. 제가 채팅창에다 넣어드릴게요. 네. 이게 m네이버로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네이버 주사위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 주사위. 네,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학생의 뭐 모듬장이 한 명이 이제 굴려주면 되겠죠. 모듬장이 한 명이. 네, 모듬장 한 명이 굴려줘서 공유하고 있는 모듬장이 한 명이 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굴리기. 5칸 나왔네. 자, 그러면 가기동 5칸 해서 네, 또 가는 거죠. 네, 가기동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제 말폰놀이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 활동을 사실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학생들. 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네, 대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럴 때 활용하시던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과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국어과에서도 찬반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네. 자, 여기 이제 배경을 아예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참선과 반대. 요거 제가 슬라이드 PPT 만든 거는 제가 드릴게요. 네, 뭐 잘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하시면 세팅된 거를 활용하시면 좋으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과에도 토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원자력으로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네.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뭐, 배경은 나중에 슬라이드 드리면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금방 바꾸실 수 있고요. 만약 요 사항을 제가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주게 된다면 산성과 반대로 네,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주면서 학생들이 찬성이면 그래서 색깔까지도 사실 요 판이 안 돼 있다면 그냥 요 색으로 하셔도 돼요. 빨간색은 네, 반대, 찬성은 파란색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찬성은 이렇게 가고 빨간색은 혹시나 배경을 바로 바꾸시기 힘드시다면 색깔로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쪽, 네, 파란색은 이쪽 하자. 그리고 잘 모르겠는 친구는 여기 중간에 있으세요. 네. 그러면서 친구들의 의견에 들어가면서 찬성으로 갈지 반대로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게시물들을 다 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근거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먼저 주장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찾는 것들을 이 판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시게 되면 이게 또 좋은 점들이 뭐냐면 플랫이 웹까지 다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해서 물론 이미지 넣으셔도 되고 여기 보면 웹 검색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자력
원자력 발전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로 검색했을 때 뭐 어떤 좋은 점들이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네, 무엇이고 장단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해서 네, 정리를 해서 자신들이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이건 클릭만 하면 또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는 반대면 왜 반대를 하는지 네, 그 이유를 또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네, 뭐 이런 거 이번에 사례를 들면서 자기가 또 반대 주장을 펼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 항상 왜냐하면 또 이렇게 게시물 하고 얘는 이제 중립으로 갔다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네, 이런 느낌으로 배경을 또 하나를 주면서 또 찬반 토론을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네, 그럴 때도 이런 느낌으로 또 해보셔서 토론을 또 이어가게끔.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갈래. 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배경을 바꾸는 것 자체로도 더 다양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뭐 그냥 세팅을 해놓은 게 네, 요거 패들렛 세팅을 해놓은 게 네, 요거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 왜 비워두셨어요? 하시면 그 상단에 글 부분이 뭔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패들렛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뭔가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네. 물론 풀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원하시면 위로 더 올리셔도 되긴 한데 저는 이제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1, 2, 3, 4 이거는 사실 퀴즈 게임으로 하셔도 됩니다. 퀴즈 게임. 아까처럼 이동하는 걸 통해서 퀴즈 게임 하셔도 돼요. 자, 뭐 가장 추운 계절은 언제인지 우리 한번 선택해 볼까? 그래서 1번은 봄, 2번은 뭐 여름,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이어주는 말은 뭘지, 이어주는 말은 어떤 건지 우리 해보자. 1번은 그래서야, 2번은 뭐 그런데 하면서 뭐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고 그런 다음에 이동해보자. 이렇게 해서 퀴즈 활동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퀴즈 전문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되죠. 사이트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나는 패드에서 좀 안에서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아까 뭐 이런 것들 이용하셔서 또 가실 수도 있고 OX 퀴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채팅창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뭐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뭐 배경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넣어 드렸고요. 네. 네. 뭐 배경도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OX 이런 것들 바꾸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조금 뭐 우리 수업 상황에서 적용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네, 적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패들렛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네. 네, 멘티미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멘티미터. 사실 패들렛으로는 대체되는 부분도 있어요. 패들렛으로 대체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또 멘티미터만의 어떤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런 느낌은 들을 또 이 상황에서는 얘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멘티미터로 한번 자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패들렛이라든가 또는 멘티미터라든가 다 이제 조금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대부분 다 구글 계정으로 사용하셔서 금방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금방 가입을 하시고 네,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멘티미터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멘티미터 사이트 주소 드렸고요. 네. 자, 국어과에서 멘티미터를 또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일단 먼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제작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3학년 물론 이 기능을 그냥 제가 하는 거는 요런 기능들을 다른 선생님이 지금 현재에 맞는 교과 수업에 교과 뭐 또는 그 외의 교과 수업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기능을 아까처럼 제가 알려드렸던 뭐 게시물 연결 기능을 현재의 국어 수업에 적용을 하시는 것처럼 요런 기능은 요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보다는 먼저는 이제 요거를 먼저 볼게요. 네. 이게 이제 3학년 1학기 보면 감각적 표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썼는 거거든요. 네. 자, 제작하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뭐 요까지 오는 경로는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네, 구글 계정을 일단 로그인을 금방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멘티미터. 네, 그거까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접근한 혹시나 계정이 없으시다면 여기 보면 사인업 보이거든요. 사인업. 네, 사인업 클릭하셔서 이번 구글 계정이 있어요. 네, 구글 계정으로. 네. 뭐 일단 제가 뭐 일단 추천드리는 건 구글인데 뭐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가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입 지정하시면 뭐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그리고 뭐 이름 정도만 넣으면 금방 가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로 가입하셔도 되고 네, 뭐 구글 계정으로 네,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네, 금방 아마 가입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저는 네, 구글로 로그인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사실 다른 메뉴는 크게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New Presentation, 뭐 폴더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폴더 이렇게 만들었죠. 네, New Presentation 누르시게 되면 자, 국어, 초등 국어. 네, 이렇게 이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 약간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느낌 아니면 혹시나 있다 해서 아스펜 사용하신 분은 아스펜과 약간 비슷한 느낌도 얻으실 수 있고 일단 파워포인트 느낌이죠. 파워포인트 느낌입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학생들도 조금 시시간적으로 소통하는데 또 패들렛과 다른 어떤 약간 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멘티미터도 같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하실 때는 여기 뉴 슬라이드를 누르셔서 네, 여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눌러 주셔서 타입들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타입들을 다 설명하기는 사실 뭐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다 활용하실 필요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주요 내용들을 위주로 일단은 한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 자, 요거 일단 제작을 했는데요. 아마 워드 클라우드, 멘티미터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워드 클라우드 아마 좀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용하실 때 또는 뭐 지금 보시더라도 사용하실 때 아마 사진은 잘 안 넣으셨었던 것 같거든요. 사진은. 그러니까 이 워드 클라우드 형식을 사용하시긴 하시는데 사진을 잘 안 넣으셔서 하시는 분이 그래도 또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진을 넣어서 이게 3학년 1학기 때 이제 보시게 되면 감각적 표현이라는 부분이 단원이 나오거든요. 아마 1단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사실 이 사진을 보면서 학생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패들렛으로 하셔도 되죠.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얘가 더 좀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얘를 이용했는데 사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뉴 슬라이드 이렇게 누르시고요. 여기서 네, 워드 클라우드 타입을 선택하시면 돼요. 워드 클라우드 타입. 네, 선생님들 아마 무료 계정이시면 이런 거는 아마 2개 아니면 3개 정도 네, 생성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파일을 여러 개 생성하셔서 또 약간 제한에 좀 푸실 수는 있기는 합니다. 풀기보다는 그냥 어, 파일 안에 2개, 그러니까 잘 쓰는 슬라이드가 한 2개 정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더 하게 되면 이제 결제하라고 좀 뜨긴 합니다. 그래서 선도학교에서 좀 결제를 하시는 학교도 있으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2개로 제한되어 있으면 이제 파일을 하나 더 생성하셔서 또 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입을 워드 클라우드 타입으로 선택을 했고요. 제가 한 거라고는 여기 이미지 하나 넣은 거랑 그리고 요거 적은 거밖에 없어요. 요거 적은 거. 네. 그래서 여기 컨텐츠 메뉴에서 요 내용 그냥 적어서 이게 이제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요게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저기 워드 클라우드 타입으로 선택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 학생들한테 입력하는 란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2개를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2개를 꼭 다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1개만 입력해도 되긴 해요. 네. 근데 입력하는 란의 개수를 2개는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3으로 하게 되면 3칸이 떠요.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그냥 넣어준 겁니다. 이 이미지를 넣는 거는 네, 여기 이제 하셔서 여기 아마 3개의 칸이 나올 건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좀 지우기가 좀 그래서 네, 네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 타입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뭐 사진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쓰고 여기 칸을 뭐 3칸으로 해도 되고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이미지를 드래그 하셔도 되고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한국어 검색이 돼요. 요거는 한국어 검색이 되는데 요거는 한국어 검색이 안 됩니다. 요거는 영어로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빨리 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요거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영문으로만 검색이 됩니다. 네, GP는 네, 그 애니메이션인데 뭐 우리가 네, GIF 애니메이션인데 그거는 네, 한국어로는 검색이 돼요. 네, 요렇게 이제 넣는 거죠. 네, 넣었죠.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네.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 네, 이렇게 위치 조정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쉽거든요. 요거 넣으시고 근데 학생들하고 소통하기가 되게 또 재밌어요. 요거 넣으시고 네, 요렇게 네. 요거는 카네기스. 그래서 요렇게 만든 게 지금 요겁니다. 요렇게 이제 제가 이제 세 장을 만들었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세 장. 자, 요거 한번 해보실게요. 자, 요거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거든요. menti.com으로 접속해서 요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보통 띵커벨에서 이 코드 넣어서 하죠. 뭐 소크래티 뭐 이런 코드 넣어서 하는 거 게임 사이트 주로 이제 코드 넣어서 많이 하죠.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쉐어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QR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하니까 QR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찍으세요 해서 이제 바로 접속할 수도 있고요. 여기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채팅창으로 요 링크 주소를 드릴게요. 요 링크 주소도 되거든요. 채팅창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넣어드렸고요. 이거는 사실 한번 해보셔야 혹시나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 이걸 뭐 괜찮네? 그러면 학생들 수업에 적용해 볼까? 이렇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한번 네,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네. 자, 프레젠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근데 알록달록은 뭐 번쩍번쩍 해주셔도 되고 알록달록 하셔도 되고 알록달록. 네. 알록달록은 꼭 한번 넣어주시고 나머지 거는 네, 아무거나 네,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네, 네, 좋습니다. 예. 같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보세요. 알록달록이랑 펑펑을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넣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 크기가 더 커졌는 겁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고 나머지는 이제 작아지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약간의 모든 학생들의 참여도 이끌고 또 다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낱말을 패들렛을 하기는 조금 뭔가 좀 그렇거든요. 요런 낱말 느낌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요런 낱말 느낌은 이제 이 멘트미터로 하게 되면 뭔가 하나씩 또 던져지면서 이렇게 뭔가 구성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멘트 밑으로 네,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넘어가 보면 네, 이렇게 넘어가 보면 네, 요것도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새콤달콤 네. 자, 위에 아마 상단에 아마 고트 슬라이드를 눌러 주셔야 돼요. 네. 네, 고트 슬라이드를 눌러 주시고 네, 뜨면 이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샤르륵 좋네요. 네, 민트 좀 네,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또 이제 수업 활동에 학생들이 감각적 표현을 배우고 사진을 보고 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개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느낌으로도 네,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네, 전혀 어렵지 않고요. 네, 않으시고 자, 하시는 거는 워드 클라우드를 선택하시고 여기 이름 넣으시고 네, 제목 그 질문 내용을 넣으시고 여기 이제 개수고요. 네, 입력란의 개수, 이미지 정도 넣어주시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한 학생이 여러 번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나 뭐 그 스마트 기기 자체가 그 조금은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의 모둠에 한 대가 있을 때, 한 대를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좀 돌아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열어두게 되면 한 번 답변하고 또 한 번 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설문지에 다른 응답의 제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요거를 활성화하게 되면 한 번 더,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더 응답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열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도 네,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학생들 뭐 단어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하실 때도 네,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학생들 응답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자, 요 감각적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네. 자, 자, 요렇게도 이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자, 요것도, 자, 요거는 이제 그 설문조사거든요. 설문조사. 네, 멀티 초이스. 네, 요게 이제 좀, 보통 이제 많이 쓰고,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세 개입니다. 요거 세 개. 요거는 보통 이제 문장에 대한 의견을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써요. 보통 이제 요거 세 개를 좀 많이 쓰고요. 지금 워드 클라우드 해보셨죠? 자, 이제 설문을 하거나 이제 퀴즈 느낌도 가능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멀티 초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초이스이기 때문에 항목만 더 추가되는 겁니다. 요게 일단 질문 내용이고요. 질문 내용 작성하시고 이렇게 항목을 더 넣으실 수 있어요. 항목. 네.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항목이죠. 더 추가하실 때는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또 가져왔어요. 네. 밑에 거는 크게 뭐 잘 적용할 일은 잘 없고요. 레이아웃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거든요. 네. 보시면 크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질문 내용 넣어줬고 아무래도 이제 설문 느낌의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을 좀 넣을 수 있고요. 이미지 넣는 걸 아까 보셨죠? 이미지 넣는 거 보셨고 요거는 이제 표시되는 레이아웃의 타입입니다. 레이아웃. 이렇게 마우스 위로 올려 주시게 되면 이런 타입들이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채팅창에 네, 주소 넣어드렸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주소. 네, 너무 쉽죠? 네. 저는 일단 일부러 틀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맞죠? 네, 정답은 이제 저렇게. 그래서 약간 그래프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학생들 반응할 할 때마다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다른 어떤 그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느낌이 조금은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멘티미터를 좀 저는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기도 하고 여기는 또 레이아웃이 다릅니다. 레이아웃이 달라요.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건 다청이에요. 뭐 스티커 붙이는 느낌으로. 네, 스티커 붙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런 느낌으로도 또 이런 느낌으로 또 네, 참여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달라지죠. 레이아웃이 달라져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여 분들 감사하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전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멀티 초이스 타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약간의 이해도 점검이라든가 또는 학생들하고 뭐 수업 활동 과제를 하시면서 또 배워가시면 또 그 학생들한테 이제 배움을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전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항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것도 한번. 자, 요거 이제 아까 국어과에 있었던 거죠. 국어과에 있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도 이제 멘티미터를 아까 패들렛으로 했는데 요거는 멘티미터로 이렇게 전개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볼게요. 네. 자, 또 다양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또 같은 걸로 이렇게 기능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과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채팅창에 넣어드렸고요. 자, 요거는 어떤 마음을 전하면 좋을까?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축하하는 마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선택을 해서 또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3학년 학생들 내용이죠.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축하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네. 자, 그러면 우리 축하하는 글을 한번 적어볼까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아까는 패들렛으로 그렇게 했다면,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적어하면 좋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너무, 네, 바로 올려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마음을 적을까? 네. 할머니, 이렇게, 네, 또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마음을 선택해보고 하나하나 글까지 연결해서 이어가는 거죠. 패들렛으로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건 약간 더 단계적으로 또 좀 약간 더 깔끔한 느낌도 약간 들 수도 있죠. 네,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더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요 타입은 뭐냐면 오픈 엔디드 타입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글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크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미지 넣고 질문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위로하는 마음을 드는 사항. 요거는 지금 이제 위에 보면 고투 슬라이드 누르시고 네, 표시를 하시면 되죠. 네, 찍으시면 됩니다. 네, 찍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찍고 화면에 그 표시 있죠. 그거를 마우스로 탈까 클릭하시고 이제 서밋 요거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떠요. 네, 이렇게 뜨고 제가 여기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세요. 요거를 뒤에 있는 배경을 어떻게 다양하게 설정하느냐에서 정말 다르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배경을 진짜 다양하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요거를 제가 이제 엔터를 딱 눌러주게 되면 엔터 딱 눌러주게 되면 네, 정답이 이제 딱 나옵니다. 보세요. 네, 요런 느낌으로 정답. 네. 요런 느낌으로 하니까 또 배경을 정말 다양하게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 여기서 이 제주도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지금 이 글에 맞는 어떤 거를 선택해 볼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 선택해 보자. 그러면서 이 멘트 밑으로 이런 느낌을 사용하셔도 돼요. 자, 요거는 요거 제작하는 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멀티 초이스는 아시겠죠? 네, 요거 이렇게 제작했고요. 요거 오픈 엔디드는 그냥 요거 오픈 엔디드 하고 요거 글 적은 거밖에 없어요. 네, 글 적고 여기 이미지 넣고 그냥 여기 레이아웃 적은 거. 요 세 개만 하시면 끝입니다, 사실. 네, 요것만 하시면 돼요. 네, 간단합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자, 맨 마지막에 요거는 뭐냐면 요게 제일 아래쪽에 내리시게 되면 요게 있어요, 요거. 핀 온 이미지. 네, 이게 위치 지정하는 거. 네, 포인트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멘티미터 위에 보면 사실 게임도 있긴 하거든요. 요 게임도 사실 재밌어요. 요 게임도 사실 재밌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거의 설문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한 다음에 요거를 활성화해 주게 되면 정답을 지정하는 영역을 지정하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만 딱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제가 했는 거라고는 요거 넣었고요. 요거 넣었고 네, 질문 넣었고 이미지 넣어줬습니다. 이미지 넣어줬고요. 그리고 요거를 딱 활성화하게 되면 자, 지금 아마 이게 이미 적용이 돼 있어서 네,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지에 정답이 되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라고 딱 나와요. 근데 그것만 딱 지정해 주면 네,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